박씨 할머니는 남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자식들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자식들 결혼시키고 나면 인생을 즐기며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결혼 후에도 할머니는 온전히 쉬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쉬어야겠어. 박씨 할머니는 그동안 망설여왔던 말을 사위와 딸이 건네는 돈봉투를 돌려주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4살이 된 첫째와 이제 2돌이 다 되어가는 둘째 두 아이의 양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건네받은 돈봉투였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돈봉투를 돌려주며 그렇게 말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딸이 놀라면서 엄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봐주는데? 돈봉투를 건네던 사위도 어머님 돈이 부족하신 거예요? 아니면 섭섭한 일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지 갑자기 이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며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은 할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원망 섞인 눈빛으로 할머니를 보고 있는 딸과 사위를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할머니의 인생을 즐기며 쉬고 싶은 것이 할머니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집에 와 이부자리에 누워 왜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까 회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몇 년 전 할머니는 큰아들 집 근처에 살면서 아들 내외의 아이들 셋을 혼자 도맡아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셋째 아이를 들쳐업고 둘째 아이 어린이집, 첫째 아이 유치원의 아이들을 차례로 보내고 다시 데려왔습니다. 행여 버스를 놓칠까봐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니 무릎이고 허리고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리하다가 하루는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로 장을 보고 들어가는 길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큰일 날 수 있으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절대 안정해야 한다고 했고, 그제서야 아들과 며느리는 정신을 차렸는지 회사를 다니던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들어와 육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박씨 할머니는 어깨며 무릎, 손목,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녔습니다. 조금씩 몸이 회복되어 가자 육아 우울증도 많이 나아져 웃고 지내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취미 삼아 사물놀이, 명상, 스포츠 댄스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배우며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씩 친손주가 보고 싶기는 했지만 아들 내외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방문할 때에나 한 번씩 얼굴을 보는 것으로 만족했고 절대로 먼저 아들 집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여유를 가지게 된 박씨 할머니의 행복한 삶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울리던 전화를 받아보니 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로 전화했니? 엄마 다른 게 아니라 있잖아. 딸은 한참 말을 망설이다 말을 꺼내었습니다. 엄마 힘든 거 알겠는데 우리 애들 조금만 봐주면 안 될까? 정말 힘들어서 그래. 네 오빠네 애들 봐주다가 엄마 골병 난 거 알면서도 그래? 이제야 좀 살만해지는데 갑자기 왜 또 애를 봐달라는 거야? 난 더 이상 그렇게 못한다. 그러자 딸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 회사에 복직도 해야 하는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 큰오빠 애들은 몇 년이나 봐줘놓고 우리 애들 잠깐 봐달라니까 그것도 못 해주겠다는 거야? 시댁에는 말도 안 하고 왜 나만 들들 볶고 난리냐? 엄마, 시엄마 성격 몰라서 그래. 눈치 보여서 애들 못 맡긴단 말이야. 애초에 애들 봐줄 생각 없다고 말하시는 분한테 내가 어떻게 육아를 해달라고 말을 해. 이제야 몸이 나아지고 있는데 다시 애들을 봐달라니 너무한 거 아니니?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부탁하겠어. 솔직히 옛날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어릴 때부터 오빠들 챙겨주느라 나는 맨날 찬밥이었잖아. 내가 얼마나 서럽게 큰 줄 알아. 엄마 큰오빠네 집에서는 청소도 하고 밥도 해다 바쳤다며 난 양심 없이 그런 것까진 안 바래. 그냥 애들만 봐주면 된다니까. 엄마, 제발 부탁할게. 딸은 억지를 써가며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댔습니다. 화가 난 할머니는 전화기를 아예 꺼버렸습니다.
할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자 딸이 큰오빠에게 전화를 했고 그간의 사정을 알게 된 큰아들은 막내 여동생에게 크게 역정을 내었습니다. 손주 봐주는 걸로 자식들 간의 다툼이 생기자 할머니는 속이 편치 못했습니다. 마침내 딸네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할머니 집에 찾아왔습니다. 딸은 큰오빠와 싸운 이야기를 하며 펑펑 울었고 결국 박씨 할머니는 막내딸의 성화에 못 이겨 딸네 집 근처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던 것입니다. 처음 할머니가 아침 일찍 딸의 집으로 갔을 때 사위는 몸도 편찮으신데 애들 맡겨서 너무 죄송하다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집안일이고 음식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 애들만 봐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할머니는 알겠다고 집안일이고 음식이고 다 해주고 싶지만 나도 몸이 좋지 않으니 아이들만 잘 보겠다고 했습니다. 큰아들네 집에서 집 청소에 빨래 음식까지 다 하면서 애들 돌보다가 몸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첫째를 어린이집 차에 태워보내고 난 뒤 돌아와 집안 꼴을 보고 있자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옷가지가 널려있고 아이들 장난감에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언제 하고 안 했는지 뒷베란다가 꽉 찬 쓰레기들로 엉망이었습니다. 집안 정리만 좀 해주지 뭐. 음식은 애들 먹일 거만 조금 하면 되니까 괜찮을 거야. 워낙 천성이 부지런하고 지저분한 꼴을 못 보는 할머니는 둘째 손주를 등에 업은 채로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말이 대충 하는 것이지 막상 시작하니 할머니 성격상 대충 하는 것이 안 됐습니다. 청소가 끝나자 집안은 몰라보게 넓어지고 깔끔해졌습니다. 아이가 낮잠을 자는 틈에 잠시 한숨을 돌린 할머니는 목이 말라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얘가 정말 이게 언제적 음식이야. 도대체가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냉장고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해놓고 애들 밥은 어떻게 해먹여? 이러니 시어머니한테 잔소리를 듣지. 내가 딸을 이렇게 키워서 시집을 보냈다니. 할머니는 물도 마시지 못하고 냉장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한편 퇴근을 한 딸과 사위는 몰라보게 달라진 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애들만 좀 봐주라니까. 집 청소는 왜 한 거야? 맞아요. 장모님 몸도 편찮으신데 집안일까지 하시고 그렇게 무리하시면 안 돼요. 말로는 할머니의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두 사람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딸에게 집안 살림에 대한 타박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딸 부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냉장고 청소며 베란다 정리며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재활 치료를 한 덕분인지 쉬엄쉬엄 일해서 그런지 몰라도 몸도 그럭저럭 버텨주었습니다. 일단 내가 보는 게 불편하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할머니는 딸과 사위가 그대로 할머니 몸을 걱정해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며 고생해서 일을 하는 딸네 부부를 위해 조금씩 쉬며 청소를 했습니다. 한동안 딸과 사위는 할머니에게 매우 살갑게 대하며 맛있는 음식이며 값비싼 선물과 용돈을 안겼습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우리 아이들도 잘 봐주시고 집도 항상 깨끗하니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거라는 사위의 말에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절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이란 원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점점 박씨 할머니의 희생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미 큰아들의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한번 겪었던 일이었던지라 할머니는 그럼 그렇지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보다는 점점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안을 때 손목과 허리에 무리가 갔는지 막내딸내 아이들을 돌본 지 1년 만에 다시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손목에 압박붕대를 감고 허리 보호대를 차고 지냈지만 애 키우고 살림까지 하려니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첫째 아이가 뛰어놀다 넘어져 얼굴에 상처가 났는데 아이의 얼굴을 보고는 아니, 엄마. 그런 것도 안 보고 뭐 했어? 청소 같은 건 하지 마시고
아이만 좀 잘 봐주시라니까요. 딸과 사위는 지나가는 말처럼 할머니를 타박했는데 순간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이가 다쳤으니 그럴 수도 있지 싶어 그러게 내가 본다고 봤는데. 순식간에 그만. 내가 미안하네. 그렇게 할머니가 말했는데도 사위는 방으로 들어가며 애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맡기고 잠깐만 봐주시면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보시고.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린 것을 듣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내심 사위가 괘씸하긴 했지만 아이가 다친 것은 자신의 잘못이기도 하기에 그냥 내색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박씨 할머니가 원래 살던 곳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은 계기가 된 사건은 한 달 뒤 주말에 일어났습니다. 다름 아닌 안사돈 생일이라 사돈 부부가 손주들도 볼 겸 아들집에 저녁을 먹으러 오기로 한 것입니다. 덕분에 할머니는 하루 종일 안사돈 생일상을 차리느라 분주했습니다. 원래 딸이 반차를 내고 함께 음식을 만들기로 했지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할머니 혼자서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장도 보고 요리도 해야 했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지만 사돈 내외가 도착하기 전에 모든 일을 마치고 딸이 집에 오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할머니의 마음은 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시어머니 생일상을 차리는데 친정엄마가 음식을 다 해준 것을 알면 딸이 사돈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 싶어 요리만 해주고 집으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다행히 딸이 급한 회사 일을 마치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기에 아슬아슬하게 딸의 집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할머니의 몸에서는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고 머리카락이며 매무새가 흐트러진 채였습니다.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잘 차려입은 중년 부부가 내렸습니다. 딸의 결혼식 이후로 처음 보는 사돈댁이라 처음에는 미처 알아보지 못하다가 그들이 복도를 돌아 사라지자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몇 년 전 결혼식장에서 본 모습 그대로 거의 늙지 않은, 아니 오히려 더 젊고 세련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할머니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왠지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손목에는 압박붕대를 감고 허리에 보호대를 찬 늙고 지친 얼굴을 보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안사돈 나이는 할머니보다 위였지만 지금은 할머니가 10살은 더 많아 보일 듯 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낡고 작은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깐만 지낼 요량으로 최소한의 집만 가지고 이사온 할머니의 방은 오늘따라 더 초라했습니다. 할머니는 씻을 기운도 없어서 적막한 방 안에 이부자리만 깔고 혼자 누워있자니 온몸이 쑤셔왔습니다.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 손주들을 돌보는 것은 중노동에 가까워 재활병원에서 치료받아 조금씩 나아가던 몸에 다시 탈이 생긴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을 찾을 때마다 의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푹 쉬셔야 한다고 했지만 딸내 부부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 손주들을 안 봐주기 힘든 노릇이라 방법이 없습니다. 할머니를 무엇보다 힘들게 한 것은 창살 없는 감옥살이처럼 개인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복지관에 다니면서 사물놀이며 스포츠 댄스를 배웠던 시절이 꿈인 듯 아득합니다. 주말이 되면 갖은 핑계를 대며 할머니를 불러대는 딸과 운동을 한다면서 밖으로만 도는 사위는 정작 할머니의 사생활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집안 살림과 음식까지 어느새 도맡아 하게 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이제는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용돈으로 주던 현금도 점점 액수가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 간식을 살 정도의 용돈밖에 받지 못했고 그마저도 안 주는 달도 있었습니다. 차마 돈이 모자란다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 그동안 모아두었던 쌈짓돈을 쓰면서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돈보다는 몸이 고되어 힘이 들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픈 날에는 집에서 쉬고만 싶지만 출근하는 딸 부부를 생각하면 아픈 몸을 이끌고 딸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업은 채 안사돈 생일상을 차렸던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몸 상태도 한계에 다다르고
마음도 너무 힘이 들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늙어서까지도 도움을 주었지만 돌아오는 건 할머니의 배려가 당연함이었고 그것도 모자라 더 많은 것을 바라면서 정작 할머니의 건강을 챙겨주는 자식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삶에 후회가 밀려온 할머니는 딸 내외에게 잠깐만이라도 좀 쉬겠다 말하고 아무도 몰래 원래 살던 집으로 이사하기로 다짐하고서야 겨우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씨 할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할머니가 답답하고 자식들이 야속하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몰래 이사하려고 하다니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손주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다가 몸에 각종 질환이 생기면 그걸 손주병이라고 한답니다. 손주 한 명 키우면 손주를 키우지 않는 같은 나이대의 사람보다 1, 2년은 더 빨리 늙는다는데 황혼 육아가 노화를 촉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허리 디스크 관절염 등으로 병원을 찾게 되는데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손주를 키우면서 빠르게 악화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기 안아주기나 분유 먹이기, 손빨래 등이 모두 손목을 사용하는 육아활동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초기에는 손목 통증과 함께 손바닥과 손가락 끝이 찌릿찌릿하게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잠까지 설치게 됩니다. 아이 안아주기는 손목만 아니라 허리와 무릎의 질환을 일으키는데 아이의 몸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허리를 뒤로 젖히면 그 무게가 고스란히 척추와 무릎 관절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려면 주로 의자보다 바닥에서 생활하고 수시로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척추와 관절에 해롭습니다. 또한 손주를 키우면서 쉼없이 몸을 움직이고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역시 노화를 촉진시키게 되니 황혼 육아는 너무나 고된 일인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조부모가 손주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는 요즘, 이러한 일로 부모 자식 간의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 년 전 어느 지역에서는 70대 할아버지가 4살 된 손자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도 자식집 근처에 가서 살면 손주들 돌보면서 재롱도 보고 자식들도 자주 만날 수 있으니 좋고, 내가 병들고 늙으면 나를 더 살들이 보살펴주겠지 하는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물론 선택은 개인의 몫이지만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노년의 시간들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과연 아름답기만 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모두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자식에게도 자신에게도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자식들의 인생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행복한 노후는 자신의 선택에도 달려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몸도 마음도 지치고 망가진 후에 노후를 챙기려면 늦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마음과 몸을 챙기며 노후를 준비한다면 보다 더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보다 더 나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